이른바 정여립 영모 사건의 주모자 이 정여립과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갖고 결국 그 화를 당하고 합니다. 바로 이때 정철이 위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 위관은 수사 책임자를 말하는데 사실 이 옥사가 아주 크게 확대가 되고 결국 그 옥사에 연루되어 희생된 사람이 뭐 1000여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난 그런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히 16세기 사화, 4대 사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 4대 사화의 희생자를 다 합하면 한 500여 명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 한 1000여 명만 보더라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니까 이 옥사가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을까를 잘 보여주고 있죠. 송강정철 우리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뭐 자주 나오나요? 어떻습니까? 추곡사 오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모의 주인공인 정여립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정철이라는 인물은 딱히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한 줄로 요약하고 대표하기가 참 곤란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소리까지. 무릎 펴는 게 힘들어서. 이거 되게 의외의 물건들이 좀 수저 뭔지 이렇게 이게 궁금하네요. 시장하시죠 지금? 딱 어울려요.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은수저? 정철이 태생 자체가 귀한 집안의 태생이라고 하는 걸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은수저 물고 나왔다. 지금 앞에 저 화면을 좀 보시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나오고요. 옆에 그 누이들이 나오는데요. 그 한 분의 누이가 바로 인종의 후궁입니다. 인종. 그리고 또 한 분이 바로 성종의 손자가 되는데요. 계리민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왕실과 상당히 인척이 되는 그런 집안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명종이 임금을 오르기 전에 아마 대군으로 있을 때 같이 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27살 정도에 아마 그 과거 급제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명종이 특별히 불러서 술과 음식을 내릴 정도로 되게 친했고 자주 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서문 쪽으로 출입을 하게 할 정도로 상당히 좀 그 왕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명종이 대군 시절 소꿉 친구라면 진짜 로얄 패밀리 출신이에요. 그렇죠. 왕과 이렇게 절친한 친구였다면 굉장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이 결국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수사 책임자 위관을 맡았던 사람은 사실 동인이었어요. 그리고 정여립하고 상당히 친분도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서인들이 조금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 수사 책임자가 동인일 수 있느냐 해서 결국은 그래서 정철이 수사 책임자가 되는 거거든요. 선조는 이제 동인과 서인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운영을 하는데요. 이제 동인들 집권이 됩니다. 서인들은 결국 정계 물러나게 돼 있고 역시 정철 역시도 절치부심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바로 그럴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정여립 영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변이 됩니다. 아마 이걸 충분한 기회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정말 정여립의 영모냐 아니냐 그리고 가담자에 대한 그런 그 처리 문제가 아니라 반대 세력인 동인을 탄압하는 그런 그 수단으로 이제 사건이 변질이 됐고. 이렇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그 일본 순사 헌병 경찰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직결 처분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나 뭐 해명의 절차나 이런 게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런 거랑 거의 유사했네요. 서인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조대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 도사를 역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기생하고 이별을 할 때 뭘 좀 눈물을 보였는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여립이 죽을 때 눈물을 흘린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또 한 분이 이제 김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빙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분은 평소에 눈병을 좀 앓았대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이제 눈물이 줄줄 흘렀는데 마침 이제 서울에 그 정여립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능지처참을 할 때 마치 바람이 불었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 바람이 부니까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게 결국 정여립의 죽음을 슬퍼해서 그랬다. 아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화를 당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걸면 걸리는. 옥사 끝나기 무섭게 선조의 태도가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기축옥사. 기축옥사의 광풍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조는 돌연 태도를 바꾼다. 호랑이와 독수리의 절개를 가졌다며 정철을 총애했던 선조. 하지만 정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다며 독하고 간사한 정철이란 표현까지 쓰며 그를 강하게 비난한다.
기축옥사가 진정된 1591년. 좌의정까지 올랐던 정철은 파직돼 결국 평안도 관계에 위리안치 된다.